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의식주 관련 기초 명사 100개인데요. 눈으로 보면 알고 있어도 막상 입으로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발음을 잘 모르거나 또 발음을 많이 안 해봐서이거든요. 오늘 발음과 뉘앙스 위주로 우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총 5단어씩 같이 볼 건데 의식주 순서대로 가고 영어로 clothing, 그리고 식은 food, 그리고 주는 house라고 해요. 먼저 clothing, 의와 관련된 단어 5개 나와 있는데요. 티셔츠는 영어로 t-shirt라고 해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그 T자 형태로 된 셔츠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로 티셔츠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t-shirt 이렇게 잘못 발음할 수가 있는데 한 벌만 있다면 a t-shirt라고 t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오늘은 발음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무의식 중에도 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3번씩 발음해 볼게요. t-shirt 말해보세요. t-shirt, t-shirt, t-shirt. 그리고 말할 때 머릿속에 실제 그 단어를 떠올리면 좋아요. 그리고 blouse. 여자분들이 입는 거는 blouse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남자분들 입는 건 와이셔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t-shirt처럼 y-shirt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와이셔츠 결국 격식적인 자리에서 입잖아요. 그래서 격식적인 옷을 뜻하는 dress 다음에 shirt라고 하면 와이셔츠가 되고 여자분들은 주로 그거를 blouse, 좀 더 화려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ress shirt, 블라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음할 때 블라우스 아니고 강세가 모음에 있기 때문에 블라우스 하고 뒤쪽에 강세를 주세요. 말해볼게요.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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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우스. 스웨터 아시죠? 영어 발음은 sweater, 특히 미국식 발음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sweater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T는 부드럽게 해요. sweater. 그리고 W가 있어서 먼저 바람 빼고 W는 입술 완전 휘파람 크기로 모은 다음에 벌려주세요. sweater, sweater 말해볼게요. sweater, sweater, sweater. 여러분 3번씩 입으로 따라하고 있죠? 가디건은 영어 발음이 cardigan이라고 해요. 스웨터는 좀 더 도톰한 그리고 앞에 단추가 없는 것들도 말하고 가디건은 좀 더 걸쳐 입고 앞에 단추 있는 것들 말하잖아요. 잘 보면 C로 시작하기 때문에 크 소리가 나야 돼요. cardigan, cardigan처럼 발음하고 강세가 앞에 있어요. 말해볼게요. cardigan, cardigan, cardigan.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끼 모양. 그래서 옷 위에 이렇게 걸쳐 입을 수 있는 거죠. 조끼 모양으로 된 거는 vest라고 해요. V가 있기 때문에 윗니 아랫니를 위에 얹으면서 V 올려주세요. 그리고 E는 옆으로만 벌려야 돼요. vest 말해보세요. vest, vest, vest. 그리고 위에 걸치는 걸 jacket 아니면 coat라고 하는데 이게 꼭 청자켓처럼 얇은 것뿐만 아니라 도톰한 패딩도 자켓이라고 영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켓 같은 경우는 딱 허리까지 오는 그런 걸 말하고 코트는 좀 더 긴 거.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거. 이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jacket coat라고 하는데 좀 도톰한 패딩인데 허리까지 온다면 winter jacket이라고 해요. 허리까지 오는 패딩을 winter jacket.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건 또 winter coat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오리털 같은 거 들어가면 down이라고 한국어로도 하잖아요. down jacket이라고 하면 그것도 허리까지 오는 거, down coat라고 하면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jacket, coat는 그 앞에 다양한 단어를 붙여서 그게 허리까지 오는지 무릎 발목까지 오는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겠죠? 말해볼게요. jacket. 그리고 jacket 발음할 때 J라서 입술을 살짝만 모아주세요. jacket 말해보세요. jacket, jacket, jacket. 그리고 코트는 coat 말해보세요. coat, coat, coat. 그리고 위아래 한 벌을 suit라고 해요.
정장 한 벌을 그래서 suit라고 하는 거고 여자분들 입는 그 치마 정장은 skirt suit 또 이 suit 앞에 이렇게 단어를 붙여요. 그리고 뭐 바지 정장은 pant suit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위아래 한 벌 정장 말해볼게요. suit, suit, suit. 한국어로는 슈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suit 이게 맞고요. 그리고 dress 이건 우리는 원피스라고도 하는데 원피스가 하나로 된 피스 조각이기 때문에 딱 여자분들이 입는 그 원피스 한 벌로 된 걸 말을 해요. 수트처럼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런데 영어는 원피스라고 말을 하진 않고 dress라고 해요. 그래서 막 여배우들이 입는 그런 시상식에서 입는 드레스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입는 원피스들도 다 dress라고 하고 dr은 살짝 주 같은 소리가 나요. dress 말해보세요. dress, dress, dress. 그리고 skirt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 입는 치마잖아요. 발음이 앞에 s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쌍기역처럼 돼요. 그냥 skirt가 아니라 skirt, skirt처럼 되거든요. 말해보세요. skirt, skirt, skirt. 바지는 영어로 pants라고 하는데요. 좀 영어의 재미난 특징이 이렇게 하나, 둘 똑같은 게 나 있다는 뜻으로 복수형으로 봐요. 이거는 한국인인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긴 해요. 왜냐면 그냥 결국 이게 한 벌이잖아요. 이 하나를 뜻하는 것 같은데 영어는 이쪽, 이쪽 두 개로 이제 다리를 넣을 수 있고 나 있다라는 뜻으로 pants라고 s를 붙여요. 마치 다리도 영어로 legs, 두 다리를 말하듯이 바지도 pants라고 반드시 s를 붙여서 말을 하고요. 해볼게요. pants, pants, pants. 그리고 그 중에 청바지는 jeans라고 해요. 이때도 꼭 s를 붙여야 돼요. 그것도 결국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 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J 발음은 입술 모아서 라고 한다고 했죠? 해볼게요. jeans, jeans, jeans. 그리고 pajamas. 이건 잠옷이에요. 이때도 s를 붙여요. 우리는 그냥 파자마라고 하지만 파자마라고 끝나지 않고 pajamas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잠옷 위에 아래 이렇게 두 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벌인 거죠. 강세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자마보다는 하고 A는 좀 약하게 하고 중간에 있는 JA를 강하게 해서 pajamas, pajamas 이렇게 해요. 말해볼게요. pajamas, pajamas, pajamas. 그래서 이제 두 번 내지 세 번 말해볼게요. 그리고 넥타이 같은 경우는 tie라고 해요. 이제 목에 매는 이런 넥타이는 necktie, 목이란 뜻의 neck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는 bow tie라고 하긴 해요. 이 둘 다 tie라고 하는 거죠. T 발음은 T, 발음 강하게 빼주세요. 말해볼게요. tie, tie, tie. 그리고 socks라고 할 때 양말도 결국 두 짝이잖아요. 그래서 s를 붙여서 말을 해요. O 발음은 이 정도 크기로 so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socks 말해보세요. socks, socks, socks. 레깅스, 스타킹 같은 것도 결국 s를 붙여서 말을 하거든요. 다리와 관련된 거는 다 s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pants, 또 jeans, 또 그랬죠. 그리고 leggings, stockings 이것도 다 보면은 s 붙어 있는데 하나 더 알려드리면 긴 바지 말고 이렇게 반바지 짧은 거는 short라고 해요. s를 붙여요. 그냥 short라고 하면 짧은이지만 short라고 하면 반바지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발음해보면 leggings, stockings, shorts 이렇게 되는 거죠. 강세가 다 모음에 있어요. leggings, stockings, shorts. 이건 넘어가고 속옷, 팬티 이런 것도 말을 해볼 건데 이게 한국어로도 워낙 다양한 말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속옷은 그냥 쉽게 underwear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안쪽에 입는 거잖아요.
겉옷 안쪽이기 때문에 아래를 뜻하는 underwear 쉽죠? underwear. 그리고 남성용이든 여성용이든 팬티를 underpants라고 영어는 말을 하면 돼요. 아까 바지는 pants라고 했었죠? 그리고 s 붙였죠? 그런데 겉옷 안쪽에 있기 때문에 under만 붙이면 돼요. 쉽죠? underpants. 그래서 underwear, underpants 이런 단어도 우리가 배워봤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깃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color이라고 해요. 이게 요 단어랑 헷갈릴 수 있어요. 색깔. 이건 color이라고 해요. 한 번에 발음해야 돼요. color. 오의 강세 있고요. color. 그런데 깃이란 뜻의 color 같은 경우는 A의 영향을 좀 받아서 입이 좀 더 커져야 돼요. 그냥 color 이 정도가 아니라 color. 그래서 여기 있는 쇄골을 영어로 collarbone이라고 해요. collarbone. 왜냐하면 딱 깃 있는 데 있잖아요. color 이 단어 알고 있어야겠죠? 말해볼게요. 3번. color. 이런 소매를 영어로 sleeve라고 하는데요. sleeve 아니고 sleeve 이렇게 모음에 강세 줘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sleeve처럼 앞에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sleeve 3음절이 되는데 sleeve 하고 모음에 강세를 주면 한 번에 이렇게 둥글리듯이 sleeve 말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sleeve.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커피숍에 가면은 컵에다가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종이로 하나 껴서 먹잖아요. 이걸 영어로 sleeve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낫이 있죠. 아예 이 팔이 달리지 않는 그런 걸 영어로 sleeveless라고 해요. less는 없다란 뜻인데 sleeveless. 소매는 영어로 sleeve, 낫은 영어로 sleeveles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요런 거 button이라고 하죠. button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미국식에서는 T를 굳이 살리지 않기 때문에 button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먼저 BUT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but 그 하지만이란 뜻의 but 있잖아요. 그런데 but 하고 혀를 떼지 말고 붙인 채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but 이렇게 돼서 혀가 붙어 있죠. but 그리고 보면은 뒤에 TT는 그냥 하나라고 치고 N이 하나 더 있잖아요. but 하고 혀를 한 번 더 붙여야 돼요. 그런데 button 하고 뗐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붙인 채로 그 위치 한 번 더 혀를 눌러주세요. button. 이게 어차피 같은 위치에 또 붙일 건데 좀 귀찮으니까 button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button. 그리고 지퍼는 zipper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zip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면 먼저 S로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zipper 이렇게 먼저 말을 해볼게요. zipper 말해보세요. zipper. 그때 이걸 좀 올려주세요. zipper 아니고 zipper. 그래서 S랑 Z는 같은 위치인데 하나는 바람 빼고 하나는 Z 올리거든요. 이거는 Z이기 때문에 zipper 이렇게 해야 되고 올리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zipper. 주머니를 영어로 pocket이라고 해요. 우리는 포켓이라고 쓰는데 오를 좀 더 크게 벌려야 돼요. pocket 말해보세요. pocket. 그래서 강세가 또 오에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는 너무 강하게 포켓이라고 할 필요 없이 pocket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홍조를 blush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홍조를 만들어주는 화장품은 뒤에 ER을 붙여서 blusher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이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던가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계속 뒤에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blusher. 이것도 블러셔 아니고 강세가 모음에 있어요. 만약에 좀 어려우면 먼저 이만큼만 발음해봐도 돼요. lusher. 여기에 B를 살짝 붙이면 blusher.
blusher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blusher, blusher, blusher.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두 립밤 잘 바르잖아요. 발음은 lip balm 이렇게 해요. 여기 중간에 L이 있긴 한데 묵음이고요. 묵음이긴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L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bam 이렇게 발음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L이 있어서 bomb 약간 이렇게 되는데 뭔가 혀가 L 위치로 가려다가 bomb 입술끼리 닫히는 느낌? 그래서 실은 이게 발음이 되진 않거든요. 제가 아까 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뱀이 아니라 bomb처럼 발음을 하는 거죠. 말해보세요. lip balm, lip balm, lip balm. 그리고 perfume, 향수 같은 경우는 강세가 뒤쪽에 있어요. perfume 아니고 perfume. 그 부분 지키면서 말해볼게요. perfume, perfume, perfume. 그래서 perfume 아니고 perfume 이렇게 강세 어디다 주는지도 느껴지죠? 그리고 빗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작한 꼬리빗처럼 생긴 게 있고 둥근 브러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달라요. 먼저 comb 이런 납작한 빗을 말해요. comb 이렇게 발음하고 마지막에 있는 B가 묵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bomb 이것처럼 B가 없이 그냥 이렇게 썼으면 calm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B가 있다 보니까 뭔가 M도 B도 둘 다 입술을 닫는 발음이고 뭔가 빨리 닫아야 될 것 같아요. calm, calm. 입이 그렇게 단모음처럼 커지지 않고 약간 오므라드는 장모음처럼 calm, calm 이렇게 발음돼요. calm처럼 발음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B는 묵음이지만 약간 영향을 줘요. calm 이렇게 발음하세요. 3번 해볼게요. calm, calm, calm. 여러분 발음할 때 실제 그 단어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제 옆에 그림도 그려드리잖아요. 상상하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솔로 된 거는 brush라고 해요. 이것도 brush 아니고 brush인 거 이제 계속 연습하니까 되죠? 어려우면 rush부터 해보세요. 알발음은 혀를 뒤로 당겨야 돼요. rush. rush보다는 rush 같은 느낌. rush. 마지막 sh는 sh 바람 빼주세요. rush, rush. 그리고 b를 살짝만 붙여주세요. brush, brush. 말해볼게요. brush, brush, brush. 비누는 영어로 soap이라고 해요. OA 같은 경우는 좀 입술 오므라들게 하면서 soap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말해볼게요. soap, soap, soap. 칫솔은 아까 빗, 그 둥근 빗처럼 결국 솔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toothbrush라고 해요. 저는 초보자 때 이 단어를 알고 있어도 막상 딱 잘 안 떠올라서 말을 못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 입으로 많이 발음해 본 게 잘 튀어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한국어도 그거 뭐더라? 하면서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영어는 외국어니까 더 그렇겠죠. 발음도 잘 지켜보면 tooth라고 할 때 th는 혀를 윗니아래 대고 toothbrush. 아까 우리 brush 한 것처럼 U가 좀 더 강조가 돼야 돼요. toothbrush. 말해보세요.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치약은 toothpaste라고 하는데 paste 이게 반죽을 뜻하기 때문에 그 제형이 느껴지죠? 말해보세요.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의식주 중에 식에 관련된 거예요. 5개씩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식은 영어로 food, 특히 발음 위주로 같이 연습할 거예요. 사과 이 발음은 apple, apple. 보통 영어 발음하면 거의 제일 먼저 도전해보는 발음인 것 같은데요. A는 입을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벌려야 돼요. 그리고 강세가 A에 있고 뒤에 있는 E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apple처럼 되는데 apple처럼 중간에 있는 P의 바람을 강하게 뺄 수가 없거든요. 한국어로 적자면 약간 apple 이런 느낌? apple,
그래서 A를 강하게 잘 지키면 돼요. 입을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입술에 힘주고 거기 딱 강세 주면서 apple 말해보세요. apple, apple, apple.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미국식에서는 banana라고 하고 다른 뭐 영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서는 그냥 바나나 이렇게 발음하는 원어민들도 있더라고요. 바나나 이렇게 발음하는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미국식으로 하는 banana 이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미국식 발음이 banana인 걸 그냥 미국인들은 그렇게 발음하나 보다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배우면 실은 영어 발음의 모든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강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A는 앞뒤로 약해져요. 그리고 강세가 있는 그곳이 banana처럼 톤도 높아지고 banana 하고 길이도 길어져요. 이 단어 제가 강세 그리고 약한 곳 알려드리면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 있거든요. banana, banana. 약간 어색하잖아요. 톤 지키긴 했는데 그 이유는 길이도 좀 지켜야 돼요. banana. 그 강세를 주는 곳은 톤도 높아지지만 길이도 좀 길어져야지 다른 데가 짧아서 더 강조가 되겠죠? banana. 그래서 그 부분 느끼면서 말해볼게요. banana, banana, banana. 그리고 딸기는 영어로 strawberry. 특히 이 단어는 앞에 straw 같은 경우는 빨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발음 연습해보면 유용한데 straw 아니면 straw 원어민들이 둘 중 하나로 발음하는 편인데요. 앞에 있는 st 이걸 잘 해야 돼요. st가 아니라 st 바람 잘 빼고 straw 하고 뒤에 강세 주면서 딸기는 berry까지 붙이는 거죠. strawberry 말해보세요.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계속 과일 이름 나오고 입으로 계속 연습할 건데 orange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or까지 발음하고 뒤에 ang를 붙이는 느낌 orange. 아니면 원어민 중에는 o를 이만큼 벌려서 orange처럼 하기도 해요. orange도 되고 또 O 발음은 원래 크게 벌리는 게 맞는데 R 발음의 영향으로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orange.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면 돼요. 말해보세요. orange, orange, orange. 그리고 발음하다 보면 오렌지보다는 앞에 이제 강세를 주다 보니까 약간 orange, 렌지처럼 되는 게 맞아요. orange. 그 다음 포도는 grape. 이게 한국어로 적으면 그레이프라고 사음절이나 되잖아요. grape. 그런데 영어는 이름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라고 말하는 길이 안에 한 번 해야 돼요. grape. 그렇게 하려면 앞에 G에 강세 주면 안 되겠죠? grape 아니에요. grape. 이렇게 모음을 기점으로 딱 소리를 모아줘야지 한 번에 이름절로 둥글리듯이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G보다는 R 발음이 강조되고 또 A가 강조되면서 grape, grape 하고 강세 줘야 돼요. 말해보세요. grape, grape, grape. 그리고 복숭아는 peach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단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모음이 하나 있을 땐 더 짧게 발음해요. peach, peach. 그런데 모음이 이렇게 EA 두 개 있는 경우는 좀 더 길게 발음돼야 돼요. peach, peach. 입술이 살짝 입꼬리가 웃듯이 귀로 가듯이 peach. 한 번에 해주세요. 마치 그 해변을 뜻하는 beach 아니면 이르다, 다다르다란 뜻의 reach랑 비슷하거든요. peach. 이 A를 좀 길게 하면서 말해보세요. peach, peach, peach. 그리고 수박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watermelon 하고 강세를 맨 앞에 주면 돼요. watermelon 말해보세요.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아무래도 미국식이다 보니까 water보다는 T가 부드러워지면서 watermelon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 망고 같은 경우는 mango라고 해요. 이 A를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벌리고 단모음 A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인 에라고 하면 돼요.
mango 말해보세요. mango, mango, mango. 그 다음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pine 그리고 아까 했었던 apple 붙은 거죠. pine 같은 경우는 P이기 때문에 입술을 위아래로 잘 붙이고 터뜨려야 돼요. pineapple, pineapple. 아까 apple 했었죠? 말해보세요. pineapple, pineapple, pineapple. 키위 같은 경우는 그냥 키위라고 하기도 하고 또 키위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거든요. 그 새는 키위 bird라고 뒤에 bird를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를 위해서 키위 fruit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W 발음인데 키위 하고 W 입술 완전 휘파람 크기로 모았다가 벌려주세요. 키위 fruit 말해보세요. 키위 fruit, 키위 fruit, 키위 fruit. 머릿속에 그 키위 딱 떠올리면서 해도 좋고요. 그리고 땅콩은 peanut. 아까처럼 이 A로 좀 길기 때문에 peanut 하고 조금 길게 해야 돼요. 말해보세요. peanut, peanut, peanut. 그리고 땅콩과 비슷한 아몬드도 있잖아요. 이거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원어민들마다 L 발음을 살려서 almond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L 발음 묵음으로 almond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구글에서는 almond라고 발음 들려주는데 또 네이버 사전 첫 번째에서는 almond라고 L 없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편한 식으로 발음하면 돼요. 일단 A는 R라고 하는 게 맞는데 혀를 붙이면서 almond라고 해도 돼요. 이때 너무 몬드가 아니라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약하게 해주세요. almond 아니면 L을 아예 없이 almond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편한 걸로 해볼게요. almond, almond, almond. 그 다음 호두 같은 경우는 walnut. 우리도 월넛이라고 많이 쓰죠. 한국어로도. 그런데 실제 영어 발음할 땐 W를 입술 완전 휘파람 크기로 모아서 벌리면서 wall 하고 L 발음은 혀가 정확하게 닿아야 돼요. walnut. 말해보세요. walnut, walnut, walnut. milk 이 단어 발음 정말 어려운데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도 어렸을 때까지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자꾸 milk처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milk처럼. 그만큼 원어민한테도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L 발음만 잘하면 되는데요. L은 혀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도대체 어디에 붙인다는 건지 싶을 수가 있는데 혀를 윗니 아래 대고 뒤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윗니랑 잇몸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빨 뿌리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살짝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근방에 대면 돼요. 이빨 뿌리 부분에서 그 꺾여 들어가는 그 정도의 자연스럽게 혀가 닿을 거고요. 그리고 혀를 너무 이렇게 막 세워서 혀 끝으로 콕 찍듯이 발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요. 혀 그냥 앞쪽 혀를 그냥 딱 붙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닿는 그 부위 있거든요. 편안한 부위. 그냥 그렇게 붙이면 돼요. milk, milk, milk. 그런데 밀크가 되지 않는 이유는 L 발음은 L 발음으로 가려는 그 과정에서도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milk 하고 가려다가도 소리를 내주세요. 밀크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면서 milk, milk 말해보세요. milk, milk, milk. 그리고 yogurt. 이거 우리 요구르트라고도 쓰잖아요. 전에 미국인 친구가 물어봤었는데 한국의 그 요구르트라는 상호명은 여기서 온 거긴 해요. 그런데 주황색 조그마한 요구르트 말고 떠먹는 그 하얀색 요거트 이게 실은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그 요거트고요. 한국의 그 요구르트는 그냥 상호명이라고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에서 온 거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요거트라고 하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yogurt. 그래서 요거트라고 발음하면 되고 말해볼게요. yogurt, yogurt, yogurt. 그리고 치즈는 cheese. ch 발음 잘 해야 되는데 입술 모아서 치 이렇게 발음하고 모음 두 개 있으니까
조금 옆으로 벌리면서 발음해주세요. 길게. cheese, cheese. 말해보세요. cheese, cheese, cheese. 그리고 butter 같은 경우는 U에 강세 주고 U는 어로 발음하면 돼요. butter 해도 되지만 보통 미국식에서는 T 살리지 않고 부드럽게 butter 말해보세요. butter, butter, butter. 그리고 소금은 salt라고 하죠. 이때도 milk처럼 L 발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에 혀를 가려다가 salt, salt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말해보세요. salt, salt, salt. 설탕은 영어로 sugar. 이건 어렵지 않을 텐데 강세를 유해주고 A를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입을 sugar처럼 크게 벌릴 필요도 없고요. sugar 말해보세요. sugar, sugar, sugar. 그리고 후추는 pepper. P 발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바람 뺄 때 pepper 하고 바람이 톡톡 터지도록 입술끼리 딱 붙었다 떨어지는 그 파열음으로 발음해주세요. pepper 말해보세요. pepper, pepper, pepper. 그리고 간장은 영어로 soy sauce. S 발음을 강하게 발음 빼주세요. soy 이거 자체가 콩인데 그걸로 만든 소스라서 이제 간장이 되는 거죠. soy sauce 말해보세요. soy sauce, soy sauce, soy sauce. 그 다음은 고기랑 또 그 고기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meat라고 할 때 이 A니까 우리 아까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 모음 2개 있는 경우 복숭아 발음할 때도 peach 아니고 peach 한 것처럼 이것도 meat 하고 입술 살짝 옆으로 벌리면서 그냥 meat 아니고 좀 길게 해주세요. meat, meat, meat.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고기 이름들 나오는데 소고기는 beef라고 하죠. 이것도 E이니까 좀 길고 마지막에 F는 윗니 아랫입술에 얹으면서 바람 빼주세요. beef 말해보세요. beef, beef, beef. 돼지고기는 pork, 양고기는 lamb, 닭고기는 chicken, 오리고기는 dog meat라고 하는데요. pork 같은 경우는 P 발음을 잘 지켜서 이 포크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fork 이거랑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입술끼리 붙이면서 그리고 OR은 혀를 뒤로 당기면서 pork 이렇게 발음해요. 말해보세요. pork, pork, pork. 그리고 양고기는 lamb이라고 하는데 적혀있는 거 보면 마지막에 B가 있지만 묵음이에요. 아까 lip balm처럼 lamb 하고 결국 M이나 B나 둘 다 입술 다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그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lamb 말해보세요. lamb, lamb, lamb. 그리고 닭고기는 chicken이기 때문에 그 기내에서 before chick 아니면 chicken or beef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소고기 드실래요? 닭고기 드실래요? chicken 할 때는 ch는 ch 입술 모아서 하는 거 우리 아까 계속 했었죠. 그리고 I에 강세 주면서 chicken. 그리고 오리는 앞에 duck 이것만 붙이면 돼요. duck meat. 그리고 달걀은 egg. 아까 apple 이게 A를 그 대표하는 가장 많이 발음하게 될 발음이라면 egg 같은 경우는 E를 대표하는 단어인데 옆으로만 E라고 벌리면서 발음해야 돼요. egg, egg, egg라고 턱이 아래로 떨어질 필요 없이 턱을 들으면서 egg처럼 발음이 되는 거죠. 호박을 영어로 pumpkin이라고 하죠. U에 강세를 주면서 pumpkin 이렇게 발음이 돼요. pumpkin. 오이는 영어로 cucumber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재미난 게 U가 2개인데 앞에 있는 U는 U라고 알파벳 이름 그대로 장모음이고요. 뒤에 있는 U는 단모음이라서 어로 발음돼요. cucumber, cucumber. 같은 U인데도 그 발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강세가 맨 앞에 있어요. cucumber 말해보세요. cucumber, cucumber. 그리고 당근은 carrot. A 발음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강세가 A에 있고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벌려서 C
랑 합쳐지면 그리고 알 발음은 뒤로 당겨요. carrot. 뒤에 있는 O는 그 약해지는 거죠. 앞에가 좀 더 톤도 높아요. carrot 이런 느낌. 말해보세요. carrot, carrot, carrot. 그리고 감자는 potato, 고구마는 sweet potato. 이거 발음할 때 potato이지만 뒤에 있는 T는 약해져요. 그리고 potato라고 할 때 A가 알파벳 이름 그대로 A라고 발음이 돼야 돼요. potato라고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게 potato. 혀는 같은 위치에 대면서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리고 고구마는 앞에 sweet 이것만 붙이게 되는 거죠. potato, 또 sweet potato. 우리 총 100개 단어 중에 70개까지 벌써 왔는데 좀 쉬운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가고 있어요. 양파는 onion이라고 하죠. 앞에 있는 O는 이 정도로 벌리면서 onion 하고 여기는 강하게 지키지만 뒤에는 약해지기 때문에 입을 그만큼 벌리지 않게 되는 거죠. onion.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강세, 약세 이 부분이 연습이 되죠. onion. 말해보세요. onion, onion, onion. 그리고 고추는 영어로 hot pepper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chili pepper이라고도 해요. 우리 아까 pepper 발음해봤었는데 hot pepper, chili pepper 둘 다 가능하고 그리고 마늘은 garlic. 이건 알 발음이랑 엘 발음 때문에 또 어려운데요. gar 할 때는 혀를 당기고 gar 그리고 우리 아까 L 했었죠? 그 위치에 혀를 다시 대면 돼요. garlic, garlic, garlic. 혀가 굉장히 바빠요. 말해보세요. garlic, garlic, garlic. 그리고 세 번째 할 때는 정말 그 이미지를 연상시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버섯은 mushroom. 여기도 중간에 알 발음이 있는데 먼저 mush 같은 경우는 sh 발음 빼고 mushroom, room이라고 할 때는 알 발음 뒤로 쭉 당겨주세요. mushroom, mushroom. 이때 혀가 앞부분은 아무 데도 닿으면 안 돼요. room. 뒤쪽은 어딘가 좀 닿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혀라고 치면은 앞에는 닿지 않고 당기는 거예요. mushroom. 그리고 rice. 이것도 알 발음이죠. 알 발음 연습할 수 있는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rice보다는 rice에 가까워요. 이게 혀를 대면은 lice처럼 되고 그거는 이제 머리에 있는 이를 뜻하다 보니까 발음 잘못해서 오해를 산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온라인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혀만 뒤로 잘 당기면 돼요. rice. 그리고 혀를 뒤로 당길 때는 입술도 살짝 모으고 벌려주면 더 잘 돼요. rice. 말해보세요. rice, rice, rice. 옥수수 이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알 발음이 들어가면 확실히 어려워요. corn. 혀를 뒤로 당겼다가 core, 그 당긴 혀를 붙여주세요. n. 그래서 corn, corn. 굳이 말하자면 약간 corn 이런 느낌이야. corn, corn. 말해보세요. corn, corn, corn. 그리고 우리 이제 의식주 중에 주, house 관련된 거 나올 건데요. 미국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한국은 아파트에 많이 사는 편인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막 으리으리하게 마당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진 않고요. 그냥 이런 주택이 하나의 길가에 쭉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는 아니고 하나하나 단독집이라서 이제 다 따로따로 다른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이런 집들을 단독주택이라고 다른 단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house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을 house라고 하고 대신 한 건물에 다 같이 사는 거는 apartment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apart 이게 떨어진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대들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발음할 때 아파트먼트보다는 강세가 중간에 A에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A를 약간 약하게 apart라고 해야 돼요. 아파트 하면은 아파트 둘 다 강하잖아요. 아니고
apart 이렇게 돼야 돼요. apart. 확실하게 강세 있는 곳만 지켜주세요. apartment 말해보세요.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그리고 정어는 garden. 여기도 알 발음이 있죠. gar, 혀를 당겼다가 i라고 하면 되겠죠? garden, garden. 그리고 정원은 풀이 있는 곳을 말하고 마당은 그냥 앞쪽에 있는 그 풀이 있든 아니든 그 터, 또 뒷마당도 yard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흙으로 되어 있어도 yard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앞마당은 front yard, 뒷마당은 backyard라고 하는데 Y랑 R이 있으니까 잘 지켜줘야 돼요. Y는 앞에 E가 살짝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yard, 그게 빨라져서 yard. 특히 R 발음이니까 yard. 당겼다가 D 해야겠죠? yard. 말해보세요. yard, yard, yard. 울타리를 영어로 fence라고 하는데 마당에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쭉 둘러싸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fence라고 하는 거죠. F 발음은 윗니 아랫입술을 얹고 이는 옆으로 벌리면서 fence, fence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지붕은 roof, R 발음 있으니까 반대죠. F가 또 마지막에 있고 roof 당겼다가 마지막에 윗니 아랫입술을 얹어주세요. 말해보세요. roof, roof, roof. 이게 초보자 시절에는 그 스펠링, 모음이나 자음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인지하면서 발음 연습을 하면 좋고 나중에는 그냥 무의식 중에도 그걸 보면은 그대로 입모양 좋은 기간을 지켜서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다 이제 생각하면서 발음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발코니는 balcony 이렇게 발음을 하고 베란다는 veranda 이렇게 발음을 해서 강세가 balcony는 여기 있고 veranda는 중간에 있어요. balcony, veranda. 두 개가 좀 다른데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건물에서 좀 위쪽에 약간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서 사람이 약간 거기서 뭐 외부도 볼 수 있고 약간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런 곳을 보통 발코니라고 하고 베란다는 미국은 주택이 많다 보니까 1층에 이렇게 넓게 약간 데크처럼 된데 이런 데를 보통 베란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도 베란다라고 말하긴 하잖아요. 거기를 뭐 그냥 베란다, veranda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뚫려있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laundry room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널고 하기 때문에 강세 지켜서 말해볼게요.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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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cony. 베란다는 veranda 중간에 줘야 돼요. 해보세요. veranda, veranda, veranda. 그래서 V가 위엔니빨 아랫입술을 얹으면서 V 울려주고 veranda 이런 식으로 할 발음도 지켰어야 했죠. 침실은 영어로 bedroom. bed 같은 경우는 이 단어랑만 구분하면 돼요. 입을 너무 위아래로 크게 벌리면 bed처럼 되는데 이이기 때문에 옆으로만 벌리면서 bed, bedroom, bedroom. 반면에 욕실은 bathroom이라고 하는데요. A니까 크게 벌려줘도 돼요. be. 그리고 TH는 혀를 윗니 아래 대면서 bath, bath. 윗니 아래 댔다가 bath. 그걸 그대로 뒤로 당겨주세요. bathroom. 왜냐하면 R 발음은 혀 뒤로 당기니까요. bathroom, bathroom. 욕실 말해보세요. bathroom, bathroom, bathroom. 그리고 주방은 영어로 kitchen. 이건 말하다 보면 약간 특히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chicken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닭고기랑 K부터 잘 발음해야겠죠? kitchen 또 CH가 중간에 있어서 입술 모아서 kitchen, kitchen. 그리고 바닥은 영어로 floor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닥이 결국 그 건물에는 층이잖아요. 그래서 층이란 뜻도 있어요. 또 F 발음 나오니까 윗니 아랫입술에 얹으면서 바람 빼고 L 발음 혀 붙이면서 floor. 강세가 뒤에 있어야 돼요. floor 아니고 floor,
floor. 말해보세요. floor, floor, floor. 그리고 계단은 한 개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stairs 라고 s 붙여서 말을 하는데 아까 바지를 pants라고 했었죠. 또 청바지를 jeans라고 했었죠. 이렇게 단어 내에서 여러 개라면 정확하게 지켜서 말을 해요. stairs 이게 계단이고 벽 같은 경우는 wall 이제 W도 많이 했으니까 익숙해졌죠? 휘파람 크기로 모아서 벌리면서 wall 그리고 L도 혀 붙이면서 wall 이렇게 발음하고요. 서재는 영어로 study라고 해요. 아까 bedroom, bathroom처럼 뒤에 room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붙여도 study라고만 해도 그 서재를 뜻하고 이 단어는 동사로 공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그냥 명사로 study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S의 영향을 받아서 T보다는 쌍디귿처럼 발음돼요. study. 말해보세요. study, study, study. 서재는 영어로 study. 그리고 침대는 bed. 아까 bad. 이렇게 나쁜이란 뜻의 이 단어랑 구분 잘 해줘야 된다고 했죠? 옆으로 벌리면서 bed. 침대란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구들 보면은 식탁이 있고 책상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쓰는 그 kitchen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는 table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하는 서재에 있는 책상 같은 경우는 desk 이렇게 구분을 해요. table, desk 그리고 조명은 light라고 하는데요. 이게 빛이란 뜻도 있고 빛 그 자체를 말하지만 또 그게 제품으로 나온 조명도 light라고 해요. L 발음만 잘 지키면 되겠죠? 혀 붙이면서 light 말해보세요. light, light, light. television 같은 경우는 강세가 맨 앞에 있어요. television 그냥 줄여서 TV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도 TV 하고 T 발음, V 발음 잘 지켜야 하는데 여기도 television, TV 잘 지켜야겠죠? television. 그리고 선풍기는 electric fan이라고 하는데 그냥 fan이라고만 해도 선풍기를 뜻하지만 electric 이건 전기를 이용한다는 걸 뜻해요. electric 여기 중간에 있는 E의 강세가 있거든요. electric, electric fan 강세 잘 지키고 또 fan이라고 할 땐 A니까 입을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벌려서 말해볼게요. electric fan, electric fan, electric fan. 그리고 싱크대는 sink라고만 해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싱크하고 뒤에 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쓰고 있는데 싱크대뿐만 아니라 세면대도 sink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 빠지는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저 위에 수도꼭지 있겠죠? 이런 거를 다 sink라고 하는 거죠. S 발음이니까 바람을 잘 빼면 돼요. sink. 오븐 같은 경우는 oven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오 발음은 좀 크게 벌리고 oven이라고 할 때는 V 발음 잘 지켜야겠죠. oven 말해보세요. oven, oven, oven. 뭔가 oven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oven. 전자레인지는 영어로 microwave 두 단어가 붙어 있죠. microwave, micro 이게 이제 미세한 그 wave 전자파로 이제 음식을 따뜻하게 하니까 microwave. 우리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쓰레기통을 trash can이라고 해요. 쓰레기가 영어로 trash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담아놓는 캔이라는 거죠. true 이런 거는 이제 잘 발음할 수 있겠죠? A에 강세를 주면서 A에 힘을 실어주면서 trash, trash 아니고 trash 마지막에 발음 빼주세요. trash, trash can 그리고 쓰레기를 뜻하는 다른 단어 하나 더 있거든요. garbage 이것도 강세 여기 있고 여긴 약해져요. garbage, garbage can 이것도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trash can 아니면 garbage can 이렇게 두 개 기억하면 되고 가위는 scissors라고 하는데 가위도 결국 이게 두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바지 pants 이런 것처럼 s를 붙여요. 똑같은 게 두 개로
이제 연결돼서 하나의 제품을 이루더라도 복수형으로 써요. seizures. 그리고 아까 제가 S랑 Z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zipper 이거 발음할 때 zipper로 한번 발음해보고 z 이렇게 바꿔서 zipper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왜냐하면 S라고 적혀져 있지만 Z로 발음 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둘이 그 혀의 위치는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S 바람 빼고 하나는 Z 올려주거든요. 특히 여기는 중간에 있는 SS가 적혀 있는 건 S지만 Z로 발음해야 돼요. seizures. 그래서 Z 발음 지키고 강세를 모음 I 해주면 scissor. 빠르게 또 발음할 수 있어요. scissors. 말해보세요. scissors. 젓가락은 영어로 chopsticks라고 하는데 똑같이 양쪽 두 개라서 S가 붙어요. 그리고 O 발음은 이 정도로 벌려서 chopsticks. 말해보세요. chopsticks. 유리잔은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리란 뜻의 glass 이걸로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창문 같은 유리든 이렇게 유리잔이든 다 glass라고 하고 강세가 A에 있기 때문에 glass 힘을 뒤에 실어주세요. 이제 이거 워낙 많이 해서 어렵지 않죠? glass 아니고 glass 그리고 L 발음이니까 혀를 정확히 붙여야 돼요. 이 L 발음을 R로 하면 grass처럼 되고 이건 풀이란 뜻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겠죠. grass 아니고 glass 혀 붙이면서 말해보세요. glass. 마지막으로 앞치마는 apron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A는 A라고 알파벳 이름 그대로 발음해주세요. 장모음이고요. 강세를 여기다 주면서 apron 뒤에 있는 O는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apron 하고 뒤에 톤도 낮아져요. 말해보세요. apron 이렇게 의식주 기초 단어 100개 모두 배워봤네요. 네, 오늘은 영어 단어 100개를 발음으로 소리내면서 외워봤어요. 오늘 배운 기초 단어에 이어서 그 이후 영단어들도 공부하고 또 말하기, 듣기, 회화, 프리토킹까지 제대로 배우고 영어 빠르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